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에는 주 시카고 총영사관의 김상일 총영사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시카고에서 가장 동포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K 라디오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을미년 2015년 새해에는 동포 여러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자, 2014년도 굉장히 바쁘게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2014년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2014년 매년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순회 영사 업무가 제일 저희 총영사관으로서는 중요한 업무였고요. 네네. 그게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바쁘시고 그다음에 거리적으로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서버부에 24번의 순회 영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13개 주를 맡고 있기 때문에 13개 주에 저희 직원들을 파견해서 18번 순회 영사를 해서 1년에 42회의 순회 영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1년에 42회 순회 영사라고 하는 거는 1월 달 그다음에 8월 달 휴가철을 제외하면은 매주에 한 번씩 그러네요. 네, 순회 영사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하는 순회 영사가 하여튼 조금이라도 동포 여러분들께 편리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순회 영사를 위해서 저희가 과거에는 행정직원 한 명만 나가서 순회 영사 업무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도 좀 단축시키고 그다음에 담당 영사가 나가면은 간단한 민원도 즉석에서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숫자를 담당 영사 플러스 행정직원 2명, 네. 그래서 3명이 나가서 순회 영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 영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장소도 다양하고 이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순회 영사와 관련해서 좋은 생각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순회 영사를 통해서 저희가 보통 민원의 한 22%, 총 민원의 네, 그만큼 많은 엄청난 사실 퍼센테이지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순회 영사 업무가 가장 힘들지만 보람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13개 주에 있는 동포들을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제가 와서 다 찾아뵙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우스 다코다하고 노스 다코다를 제외하고는 운 좋게도 다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 번은 미주리 스프링필드에 있는 동포들하고 동포 간담회를 했는데 한 동포 어르신께서 본인이 한 40여 년 되는데 총영사 처음 봤다. 네. 그래서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과 함께 꾸중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늦게 왔냐.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동포 서비스를 해서 동포 여러분들이 힘드신 그런 것을 고충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작년에 제일 많이 있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외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아시는 것처럼 막상 미국 그다음에 이 13개 주에 와서 보니까 한국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죠. 아직도 사실. 그래서 작년에 공공외교, 한국을 알리는 외교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 하여튼 샌루이스의 한국의 날 행사, 인디아나 대학에서의 한국의 날 행사 등 각 대학에서 하는 행사에 제가 직접 갈 때도 있고 아니면 담당 영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샌루이스하고 인디아나는 저희가 갔고요. 다른 데는 담당 영사들이 가서 그 지역에 한국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국전 참전용사 행사, 그다음에 입양인 행사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1년 동안 열심히 하여튼 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네. 한국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굉장히 많이 뵌 것 같아요, 작년에. 네. 여러 장소에서 제가 생각을 해도.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이 뵀던 것 같고, 원래 순회영사 서비스는 시카고 지역에서 처음에 시카고 지역만 시작을 했었던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에 이제 13개주로 이렇게 확대 실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네. 기존부터 숫자가 적은 숫자였지만 예를 들어서 네네. 디트로이트에는 한인 사회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에 디트로이트 그다음에 샌루이스 미네소타 이런 데는 기존에 하고 있었고요. 네네. 그걸 제가 와서 전체주로 네, 18번 하면서 전체주로 확대했습니다. 그 안 왔다가 영사 서비스가 딱 생기신 주는 굉장히 반가우셨겠어요. 네. 그래서 계속 지금 이제 늘어가야 되는 형편인데 네. 인력상 늘기는 어렵고 상당히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마 그 정도만 돼도 아마 여태까지 그런 서비스를 못 누리셨던 분들은 정말 가뭄에 담비 온 것처럼 굉장히 반가워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으로는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해 여러 가지 사실 이 한인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일정을 보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실 제가 2014년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지요? 작년에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퍼거슨 사태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8월 달에 사건이 일어나고 네. 11월 달에 대심 판결이 나왔는데 네. 그 과정에서 우리 한인 상가들이 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초용사관에서 담당 경찰 영사가 있습니다. 경찰 영사를 통해서 두세 번 보내고 저도 직접 방문해서 조원구 회장하고 말씀도 나눴는데 그런 과정에서 느낀 게 우리 재외동포의 안전 문제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그 안전과 관련된 협의체를 한번 구성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마침 한인 경찰분들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동포사회 그다음에 관련된 분들하고 안전체를 구성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동포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마침 퍼거슨과 관련해 가지고는 샌루이스에 있는 우리 동포사회가 성금 모금 그러니까 이제 복구 작업에 필요한 성금 모금 행사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포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또 필요한 경우에 또 지원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퍼거슨 사건을 봤을 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총영사관에는 좀 죄송한 게 평범할 때 아무 일 없을 때는 사실 존재가 강하게 다가오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나가야 올해 체류해야 돼서 뭐 비자 업무를 봐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가서 내가 업무를 보는 건데 이렇게 뭔가 정말 재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사건이 생겼을 때 총영사관에서 뭐 경찰 영사님이나 아니면 심지어 총영사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좀 이 교민 차원에서 우리 동포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그 자체만 가지고도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감사합니다. 총영사관 업무가 어떻게 보면은 공기와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사건 사고 때는 저희가 최대한 우리 직원을 보내서 어려움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해결할 방안도 찾아보고, 또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경찰서나 관할 해당 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만 있는 경우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3개 주를 관할하시려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총영사님 직접 다니시려면 차로 다니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면 마일리지가 엄청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항공기를 이용해서 가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지금 순회영사는 대부분 차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7시간, 편도 7시간은 차로 가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포 여러분들이 좋아하신다는 기쁨에, 그거를 위로 삼고 보람으로 삼고 다니고 있고요. 저도,
뭐 대여섯 시간은 가능하면 차로 왜냐하면 경비도 좀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차로 가시는 것도 이게 정말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서 말이 대여섯 시간이죠. 이게 한국에서 대여섯 시간하고는 차원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조금 지루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가시면 상당히 많이 반겨주시기 때문에 그게 금방 그런 피로나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사관 도움을 받는 경우가 무슨 비자 업무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저희가 하는 업무를 조금 더 소개해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정무 업무라고 해서 미국하고의 모든 한국을 알리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업무, 그다음에 문화 업무, 그다음에 교육 업무, 그 다음에 이제 사건 사고, 그 다음에 민원 업무, 영사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견우와 직녀의 행복한 미국 생활이라는 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발간해가지고 우리 처음 오시는 동포들이 이민서부터 교육, 의료, 연금 이런 모든 분야를 커버하는 저희가 책자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저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K라디오에도 한 권 더 놓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포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제가 와서 2013년도에는 행복한 생활을 하려면 안전한 운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리노이 주에 대한 운전과 관련된 모든 상식적인 거, 그 다음에 법규,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거에 대한 책자를 한번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탄으로 이렇게 생활과 관련된 모든 걸 종합한 책자를 만들었는데 금년에도 좋은 소재가 있다면은 금년에도 하나를 만들어서 동포 여러분들 생활에 하여튼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네, 그 책 지금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 너무 좋은데 본 적이 없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갖다 뭐 도서관에 가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영사관에 전화를 하면 볼 수 있을지?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올라가셔서 방문하셔서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정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저희 추용사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요청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책이 있는 한에 보내드리지 뭐 없는데 보내줄 수는 없으니까. 카피를 해야 되겠죠.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군요. 네. 그거 굉장히 저는 저도 사실 어떻게 봤는지 제 기억 안 나는데 본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 실질적이더라고요. 모든 게 이렇게 이거 좀 미리 알았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굉장히 실질적이어서 우리 동포 사회에 좀 꼭 필요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아닙니다. 정말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느낀 것이 우리 김상일 총영사께서는 동포들한테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할까 근데 이걸 일일이 다 가서 뭐 옆에 앉아서 이걸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계몽하고 홍보하고 또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해드릴 수 있는 거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총영사관 입장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곁에서 돕고 또 본인 스스로 자립할 왜냐면 늘 도움만 받아서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계몽해서 또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두 가지 역할을 지금 다 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골고루 그다음에 구석구석에서 조금 혜택이나 아니면 이런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좀 찾아뵙고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여튼 최대한 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을 함께 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고요. 제가 아마 영사민원실에 일주일에 2-3번은 갑니다, 제가. 가서 혹시 뭐가 더 불편한지.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오면은 돋보기 안경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돋보기 안경도 제가 갖다 놓고 그다음에
주차장에도 한번 가보자. 그럼 주차 시설이 어떻게 필요한지 그래서 주변에 주차 시설 약도도 좀 홈페이지에 올려놔라. 왜냐하면 처음 오신 분들은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 현장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우문현답. 네. 우문현답 그러면은 뭐 네.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건 현장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한 현장을 많이 가서 보고 많은 동포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금씩 이제 아마 말씀을 듣고 총영사관에 가시는 분들은 이게 이렇게 해서 바뀐 거구나라는 걸 아마 이제 조금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 재외동포에 대한 어떤 위상이나 입지 또 이제 이제 본국 정부에 생각하는 여러 가지 면이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재외동포 이 참정권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하면서 많이 좀 이제 그 예전에는 없었던 또 예전에보다 더 좋아진 여러 가지 이 재외동포 관련 시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2015년에 어떤 바뀌는 본국의 재외동포 관련 사항들이 좀 있는지요? 우선 그 2015년에는 바로 바뀌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국민 주민등록증 발급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아마 재국민한테도 3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시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이제 발급받으실 수 있어서 30일 이상입니까? 네네. 네. 어떤 아무래도 전제 조건은 약간 있으실 것 그렇겠죠. 같고요. 네네. 그런 저런 그 동포 여러분들의 지금 목소리가 한국 정부에 그다음에 한국 국회에 많이 전달되고 있어서요. 동포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쪽으로 모든 제도와 그 법령이 개정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개정이나 바뀌는 것들 그다음에 새로 되는 것들은 항상 저희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방문 전이라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거기서 좀 확인하신 후에 총영사관한테 미진한 부분은 전화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필요하신 경우에 방문하시는 게 낫지 먼저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헛걸음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최신의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미진한 부분은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2015년에 바뀌는 것. 이제 일단은 이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좀 가슴이 아픈 게 한국 가서 호적이나 이런 걸 떼어보면 이제 주민등록이 말소됐다고 나오면은 왠지 기분이 좀 그래요. 그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닐 텐데 그렇다고 뭐 국적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어쨌거나 좀 그런데 이렇게 재외동포를 위한 주민등록증 그렇게 된다는 거는 이제 뭐 좀 장기적으로 체류할 경우에 한국에서 그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혜택이 자꾸 늘어날 것 같은 게 주민등록증을 가져야 하지만 그걸로 모든 서비스나 무슨 등록이나 이런 거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뭐 계속해서 재외동포 관련해서 좀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물론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저희가 좀 자주 가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포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시면 이게 또 홈페이지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K라디오를 통해서 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2015년을 이제 심차게 시작을 하고 계실 텐데요. 아까 잠깐 그 안전 이 커뮤니티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이 2015년 새롭게 계획되어 있는 이 시카고 총영사관 사업 계획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동포사에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잠깐 드리고. 네네. 항상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동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여튼 성원해주고 격려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그 성원에 힘입어서 대한민국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지원해주시는 게, 격려해주시는 게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이런 격려, 성원을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미 관계도
그 동포 여러분들의 그 성원과 격려 덕분에 아주 튼튼한 한미 동맹을 이어나가고 있고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은 이제 남북한 통일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포 여러분들께서 그 통일 문제에 대해서 그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그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최 형사가 이제 업무를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더욱 겸손한 자세로 동포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 친절하게 봉사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시종일관 그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포 여러분들께 제가 다른 그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부자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네. 그게 마음도 부자가 되시고 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부자가 되셔서 그 헛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렇죠. 곳간에서 임신 난다고 우리 그 동포 사회가 다들 부자가 돼서 마음도 풍부하고 그다음에 여유와 관용과 그다음에 배려가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총영사관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포들에 관한 서비스 업무를 더욱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일환으로 순회영사, 그다음에 참전 우리 그 정치력 신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정치력 신장 문제, 그리고 차세대에 대한 지원 문제, 그다음에 한글 교육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와 함께 그 공공외교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사고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우리 그 담당 영사들이 달려가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뻤던 거는 언론에도 한번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저희 사건사가 담당 영사가 1년에 한 번씩은 그 수감자를 가서 면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한 수감자분은 뭐 이제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가 빠져가지고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그다음에 말도 불편하셔서 그 치과를 좀 가서 받았으면.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네네. 그 요청을 한 1년 동안 하셨대요. 아, 그래요? 근데 아마 그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우리 그 담당 사건 사고 영사가 가서 면회를 하고 그 상황을 듣고 나서 그 교도소 측에 그런 사안을 서한으로 서면으로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아마 치료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건 정말 1년이 안 되던 일인데 그러게요.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여튼 우리 동포들이 편해질 수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말은 많이 지원하고 액수도 많이 지원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어느 사회든지 제약이 있어서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그 작은 예산을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는 그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사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뭐 예전에 한번 그 유학생 갑자기 부모님이 비행기에 탔는 분명히 비행기에서 짐을 왔는데 사람이 없더라서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영사가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는 것보다는 영사관 연락하신 게 맞겠습니다 해서 이제 주류사회 언론과 모든 걸 동원해서 어쨌거나 뭐 좀 다행히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 어쨌거나 자녀를 찾아서 이렇게 돌아가신 경우도 봤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한인들의 정치력에 대한 것도 제가 지금 이제 그 주류사회 정치인들을 만나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뭐 독도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라든지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치력 신장이 과거에 비해서 좀 요즘에 요 근래에
비약적으로 많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도 이제 총영사관에서도 많은 도움을 또 주실 것 같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외교를 하시는데, 예, 정적인 이런 그 외교하시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위안부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 그 상반기에 일리노이주 상원과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쵸. 이거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네네. 그거를 주도하신 분이 마침 유태인 그 주 하원이셨는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역사의 진실이기 때문에 역사의 진실이라는 거는 아픈 과거라도 그거는 그 품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위안부 문제 등 이런 분야에 있어서 그 우리의 목소리가 이 일리노이주 그다음에 미국 사회에 그 퍼진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동포들의 정치적인 그 위상이 올라갔다는 걸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작년 그 11월에 중간 선거 이전에 저희 동포들이 모여가지고 한 800여 명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합동 조기 투표를 하셨는데. 그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 밥 돌드 의원은 그 나중에 그 인터뷰에서 한인들의 그 정치적인 그 후원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그다음에 정치력으로 그렇게 결집되는 걸 보고 놀랐다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은 이민자회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민자회 사회라는 건 뭐냐면 그 누구든지 정상의 회전 의자에 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바마 대통령이 앉아 있지만 아마 장래에는 한국 우리 2세, 3세가 그 회전 의자에 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돌아가는 회전 의자에 앉기 위해서는 우리 그 동포들의 어떤 정치력이 신장되는 게 가장 그 첫 단추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새해 맞아서 동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포 여러분들께서 새해 계속 하여튼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그 편안한 그 생활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동포 사회가 더욱더 화합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도록 기원드리면서 총영사관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동포 여러분들 그 부자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에는 주 시카고 총영사관의 김상일 총영사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